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구 지역 수건 사업인 만덕초읍 터널이 긴 공사 끝에 개통했지만 신호체계 변경으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협력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강서구 대저동의 자장면집과 명지동의 돼지국밥집을 소개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소금값이 치솟는 가운데 수입산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소급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북구 지역 수건 사업인 만덕초읍 터널이 긴 공사 끝에 개통했지만 일대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터널 앞 교차로에 있던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면서 먼 거리를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7월 1일 개통한 만덕 초읍 터널입니다. 만덕동과 거제동을 연결하는 길이 4.3km, 왕복 4차선으로 2.1km는 터널입니다. 문제는 터널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넘어오거나 터널을 통과한 차량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터널을 나와 만덕 쪽으로 향하는 차들은 이곳 부산시 노인병원 앞까지 와서 되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터널 앞에서 노인 전문병원까지는 500여 미터. 유턴 구간은 한 개 차선이 확장돼 있지만 차량이 꼬리를 물 경우 편도 2개 차로 중 한 차선이 마비돼 체증을 유발시키는 구조입니다. 당초 교량 형태로 논의된 터널 진입도로 설계가 변경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제 요 주민들은 좀 불편하지. 왜냐면은 이 도로를 한번 내놓으면은 좌회전하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좌회전 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유턴하도록 만들어놨거든. 낮 시간에는 저쪽도 적게 밀리고 요도 적게 밀리니까 관계가 없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 되면은 전쟁터지요, 한마디로.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은 막 차들이 너무 막히고 또 유턴하는 것도 차가 동문건설 쪽에서 이리 올라오면서 유턴하는 것도 저 노인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막 밀리기 시작하는 게 아침에 이 올라오면은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거리 밀려요. 만덕 3터널은 지난 2016년 첫 삽을 떠 7년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긴 공사 기간과 소음 등을 감내한 인근 주민들은 새로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모여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협력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부울경이 경제동맹으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무산됐지만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남북권이 하나의 축으로 초강력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세계 시도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자리입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주도의 지방 발전 계획인 초강력 경제 동맹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정책협의회와 그리고 이 초광역의 경제동맹 여기서 제기되는 이 종합계획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저희들에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이날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번째 의장을 맡았습니다. 초강력 발전계획 중간 보고회를 겸한 현재까지 진행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초강력 협력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신산업과 에너지 등 초강력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울경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그 성격이 경제적으로는 분업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창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큰
대기업 제조업 단지들이 그 포진해 있는 곳이고 부산은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없습니다. 르노나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사실 대기업이 없고 여기는 주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움직이는 경제입니다. 대신 서비스 경제 쪽으로 저희가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박한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이 경제동맹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참여하게 되면 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시너지 효과라든지 수도권과 대응하는 양극 체제를 이루는 효과가 신속하게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방 소멸을 막고 있는 지방 위기 시대, 세계 시도의 협력만이 남북권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우리 3개 시도가 우리 불경이 함께 제안을 하면서 국토부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지방의 권한을 이양을 해줬습니다. 참으로 좋은 정책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제안을 했다. 세계 시도 단체장은 앞으로 부울경 제도약을 위해 차례로 의장을 맡아 에너지와 광역교통, 문화관광 등 회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 시도 단체장은 부울경이 폭넓은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서구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엔 7개의 착한 가격 업소가 있는데요. 그중 자장면과 돼지국밥집을 소개합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구청장이 추천했다는 착한 가게를 찾아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대저동의 한 도로변, 그 가게가 있습니다. 테이블 4개 조촐한 가게 안에서 일하는 노부부, 주방은 할머니가, 배달은 할아버지 몫입니다. 대표 음식인 자장면과 짬뽕을 시켰습니다. 자장면의 비주얼만 봐도 옛날 그 맛이 느껴집니다. 짬뽕은 맵지도 짜지도 않아 다소 밍밍하게 느껴지는데 맛볼수록 술술 모간을 넘어갑니다. 이 자장면 가격은 5,000원, 짬뽕은 6,000원입니다. 문을 연 지 33년 된 이 가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일요일은 쉰답니다. 이때까지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신도시로 이름난 명지동.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돼지국밥을 팔고 있는 가게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다소 한산한 가게 안 7,000원인 국밥을 시켜봅니다. 맛이 좀 색다릅니다. 깊지만 깔끔한 국물 맛입니다. 비법을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골만 푹 고았다는 설명. 맛은 있고 다른 가격보다 너무 가격이 싸서 의심도 해봤지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 가게 한우 육개장은 8,000원, 수백은 9,000원입니다. 족발과 삼겹살도 판매하는데 다 국내산입니다. 밑반찬도 재료는 국내산이고 부추는 텃밭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음식 맛처럼 미소를 띤 이 사장님은 전남 담양에 이름난 국밥집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여수에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고향인 부산에 와 터를 잡았습니다. 여기 가게 차릴 때 아무도 없을 때 허벌판에 저희 집만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 하다가 너무 힘들 때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 근데 이제 이 손님들이 다양거리 돼갖고 식구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오르면은 지가 또 내릴 때가 아니겠나 싶어서 6,000원 하다가 7,000원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가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참, 가게 뒤뜰엔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단체 손님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따로 준비해야 해서 예약이 필수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소금값이 치솟는 가운데 수입산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과 정제염을 사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 포장재에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소금 제조 공장. 한 남성이 저울에 올려진 포대에 무언가를 넣어 무게를 맞춥니다. 포대에 넣은 건 다름 아닌 꽃소금. 꽃소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고 돼 있지만 알고 보니 수입산이었습니다. 이 값싼 중국산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사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 꽃소금으로 속인 겁니다. 이들은 100%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장재에 10kg씩 재포장해 판매하는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을 썼습니다. 10kg짜리를 이제 처음에 이제 원재료가 20kg짜리인데 그거를 10kg로 소분을 한 거죠. 나눠서 이제 10kg짜리를 이제 55포대 포대하게 보관하고 있는 걸 제가 공장에서 확인했고요. 해경은 수입산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소금 도소매업자와 이를 방조한 식품 가공 제조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시세 차익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수입산 천일염에 대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천일염 가격 상승과 이 품귀 현상 등에 대한 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이 천일염 불법 생산, 유통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대저대교가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노선을 원안대로 하되 철새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길이 8.24km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부산시는 2020년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자 올해 초 기존 노선으로 보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재접수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 이상 대저대교 건설을 늦추어선 안 된다며 시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해관계자 국민들이 달라지면서 국민 수용성을 관철시키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설계를 새로 하는 대안설계로 가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사업비는 잠깐 차지하더라도 3, 4년 이상의 시간이 지연될 게 우려되고 지금 당장 착공하더라도 6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환경단체는 환경청에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안 노선은 다리가 철새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른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그린 스마트 도시 그럽니다. 그린을 먼저 내세우고 우리 부산이 얘기하는 2030 세계 엑스포의 주제도 세계의 대전환, 미래를 향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세계의 대전환,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 1이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괴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이 선거에서의 당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는 원안 노선을 유지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교량 높이를 25m 낮추고 대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태 습지를 조성하는 안 등입니다. 말만 대체 서식지제, 실존은 기존의 그 맹꽁이라든지 다른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로 이용되는 곳을 고니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백조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백조가 살 수 있는 이 연못으로, 물이 있는 습지로 바꾸어주겠다는 이 말만 바꾼 이런 대체 서식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얘기하는 저감 방안은 전혀 저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이 서부산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다른 낙동강 횡단교량 추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저대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지금 모두 설계가 마쳐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언궁대교라든지 장락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저대교가 착공에 들어가면 용기와 힘을 얻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또 통과시켜서
그래서 후속적인 이런 인프라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현재 시가 보완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요식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재건과 피난민들을 위해 헌신한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조형물 건립 성금 모금도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 41주기 추모식이 그의 기일인 12일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엔 장군의 딸을 비롯해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장군의 업적 소개와 추모사,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유엔 기념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장군의 묘역에 헌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부산이나 대한민국에서요, 장군님이 한 그동안의 업적, 헌신요, 기여한 거를 정말 인정해 준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장군님처럼 국가,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트컴 장군은 지난 1953년부터 54년까지 부산에 주둔하며 군수기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전쟁 고아를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고 병원을 지었으며 대학 건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 역전 대화재 때 3만 명의 이재민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 청문회에 소환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시민들도 장군의 조형물 설립을 위해 위원회를 꾸리고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부산 역전 대화재 때 위트컴 장군께서 구한 그 이재민이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의 의미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1만 원씩 3억 원을 조성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보자. 모금 기간을 1년 예상을 했죠.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1년이 아니라 7개월 만에 지난 6월 12일부로 3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금 모금에 참여한 시민은 17,000여 명. 시민위원회는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특별전을 여는 등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조형물은 남구 유엔 평화공원 안에 설치돼 오는 11월 11일 턴투워드 부산 행사 때 공개되며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판도 함께 공개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적자 폭이 커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액은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는 기존 1,200원에서 최대 1,600원으로, 좌석버스는 최대 2,1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도시철도와 경전철 역시 1구간은 최대 1,700원, 2구간은 1,9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폭은 평균 30%가량입니다. 시내버스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도시철도는 6년 만에 인상이 추진되는 겁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적자폭이 커진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연료비나 인건비 이런 건 올라가는데 승객은 줄어들고 하면 이제 수지가 안 맞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다면 외국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먼저 독일은 지난해 5월부터 49유로 무제한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월 6만 5천 원 가량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고속 장거리 열차를 제외한 중거리 통근 열차와 국영버스 노선 전면 무상, 대도시는 50% 할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21년 이른바 기후 티켓을 도입했는데 연 1,095유로, 우리 돈으로 153만 원 가량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요금 인상 대신 인하 정책을 이미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팍 줄었던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금 정책이 필요했던 거고, 고물가라든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때문에 부산시의 요금 인상 추진에 지역 노동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먼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적 편익과 시민 권리에 맞춰야 할 대중교통 요금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분담해야 될 재정 지원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요금 인상은. 단체들은 또 무분별한 노선 개발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이 14일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을 특례 운용합니다. 이는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 비율은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2.5%, 보증료율은 0.8%로 우대 적용됩니다. 보증 한도는 운전 창업자금 2천만 원으로 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